삼익빛이 특별건축구역 99층,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혹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것인지,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확률적으로 0.001%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익비치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특별건축이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는 거였는데 용적률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열 배치 아니면요, 사실은 삼익비치는 사업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과 분양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신 설계로 무조건 이걸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일신 설계의 베이스를 가지고 특별건축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뭐 부산시의 뭐 국장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열 배치는 안 된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분담금 내는 거 아니죠. 결론적으로 모든 결정의 중심은 뭡니까? 이 조합입니다. 조합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문제죠. 그래서 이 좋은 기회, 결정적인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저는 99층이라는 이 너무 허무맹랑한 걸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분담금이 더 오히려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해진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조합장을 선거를 합니다. 조합장을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뭐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가지고 전조합장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보시면은 전용이 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형 평수에 이제 들어가는 중대형 평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평수가 이상인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평수에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든 조합에 있는 기존의 평수들이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평수. 자, 소형 평수와 그 다음에 중형 평수, 중대형 평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조합장을 누가 해야 되냐? 제일 큰 평수에 있는 사람들, 47평이나 53평에 있는 큰 평수에 있는 사람이 조합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나중에 혼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형 평수에 있는 사람이 조합장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모든 세대를 조망 세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모든 세대는 조망 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소형 평수는 어떻습니까? 간섭 조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평형을 앞으로 만들게 된 아파트를 영구 조망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네, 공멸합니다. 공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멸해요. 공멸.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있는 단지들, 거기서 소형 평수가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조합장을 반드시 큰 평수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반떼하고 제네시스 가격이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죠. 그런데 아반떼 이런 거에 뭐 티코라든가, 아반떼는 좋은 차지만 뭐 티코라든가 뭐 이런 조그만 차를 가지고, 소형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지금 뭐 제네시스급으로 만들겠다. 그건 안 맞죠. 네, 이거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장의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삼익비치의 문제는 뭡니까? 이열 배치를 가야 되는데 이열 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성과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고, 특별건축구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이 뭐라 하든 말든 이열 배치는 안 된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지가 분담금 낼 것도 아닌데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자,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운대에 있는 지금 주거단지들 200억짜리 뭐 지금 아파트 뭐 만든다, 오피스텔 만든다 해놓고 다 지금 다 무산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성과 분양성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우디 매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 지금 만든다고 했다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말해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초하이엔드 아파트, 그러니까 뭐 슈퍼카들도 게러지, 스카이 게러지를 통해서 주차장 만든다, 집안에 놓는다고 그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초고층도 아니에요. 초고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비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99층을 놓겠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미풍 선생이 방송 때문에 삼미빛이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온다.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 99층 설계가 나왔어. 99층 설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첫날은 어떻습니까? 1일차. 멋지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 2일차가 되면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손해나 이익이냐? 내가 이 단지를 샀을 때 손해냐 이익이냐를 손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막 덕석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담금을 본다는 거예요. 사업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은 미풍 선생 이 방송이 나와서 지금 매기가 다 끊겼다. 부동산이 지금 지금 다 중단이 됐다. 이런 지금 부동산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시장을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은 항상 현명합니다. 시장은 항상 현명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99층이 돼 있는데 누가 이걸 삽니까? 분담금이 올라갈 거 뻔한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하죠. 그림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들 어떻습니까? 그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항상 현명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현명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70층, 70층입니다. 60층 이상 70층대에 있는 그 60층대 아파트죠. 60층에서 70층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단지들을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성동구도 마찬가지죠. 전략정비구역.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남도 마찬가지. 한남은 아니죠. 한남은 이제 층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구역들 1회부터 4구역까지 압구정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70층, 60층짜리 이상의 지금 재건축, 시행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조합이 있죠, 조합. 조합이 운영비도 있고, 조합장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주철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사비가 또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사실 70층, 60층대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수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 분양가를 올립니다. 조합원 분양가. 조분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버려요. 자, 높여버리고 또 무엇을 낮춥니까? 비례율을 낮춥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비례율. 그러면 비례율이 확 떨어지죠.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비례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비례율을 50에서 60%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일부러.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버리죠. 왜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버립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죠. 공사비가. 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분담금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대출입니다. 대출. 여기는 대출에는 이주비도 들어갑니다. 이주비 플러스 분담금도 나중에 대출 받아서 내야 됩니다. 분담금도.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가 삼익피치처럼 낮으면 어떻게 되죠? 조합원 분양가가 삼익피치가 4천만 원대 낮추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주비는 어떻게 되죠? 네. 자, 여러분들 멸실이 됩니다. 이주 철거하면은 모든 것들이 아파트가 멸실이 돼요. 멸실이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나대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나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출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출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아파트가 없어졌으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출의 기준이 무엇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자, 70층, 60층대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일반적으로 35층에 3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7년이 걸립니다. 6년, 7년이 걸려요. 7년. 99층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려요. 자, 7년 동안 어떻게 돼? 이주비 감당은 됩니까? 이자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은행은 바보입니까? 은행은 무조건 대출해줘요? 아니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압구정 2구역도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 2구역도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 뭡니까? 26억이죠. 8세제곱이. 자, 3입비치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4천이에요. 그럼 34평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뭐 13억 정도나 칩시다. 조합원 분양가. 뭐 대략 대략 이렇게 칩시다. 예. 13억 치면은 여기는 이주비 나가죠. 네, 허그 승인 받았고 이주비 나가고 또 무엇이 나갑니까? 여기 이제 분담금 나가야 됩니다. 분담금. 그런데 70층 같은 경우는 60층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PF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분납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60층에서 70층 사이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PF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럼 100층은 어떻겠습니까? 100층 같은 경우는 100층은 은행에서 안 해주죠. PF를 안 해줍니다. 이거 안 해줘. 그 분납을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출을 통해 갖고 조합원들이 개개인 내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안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분담금이 어떻습니까? 3입비치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어떻게 돼? 자, 99층을 하면서 분담금이 어떻게 되죠? 조합원 분양가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분담금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압구정을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 26억이 정도죠. 성수도뿐만 아니고 한남도 마찬가지로 다 어떻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대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금액이 25억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바보들이. 그런데 이거 아무도 계산 안 해준 겁니다. 3입비치는 이거 아무도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율이 떨어뜨리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상쇄시킵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서 1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3입비치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8,500 선분양해야 됩니다. 이거 선분양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99층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입비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떻습니까? 199층이죠. 자, 압구정 2구역, 4구역 같은 9구역도 마찬가지지만 2구역 같은 경우는 70층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정도다. 그리고 4구역은 이제 70층, 3구역도 마찬가지로 60층대 이상이지만 자, 3입비치가 99층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조합원 분양가 얼마 정도 만들어야 됩니까? 분담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공사기간입니다. 공사기간.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합원 분양가 30억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거는 30억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 평당 4천인데 어떻게 지금 대출이 나갑니까? 그래서 이건 애초부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계산기 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해보신 분들은 3입비치를 생각했던 분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공사비죠. 공사비를 보시면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오피스 건물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현대차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실이죠. 건물이 안에 다 비워두죠. 오피스니까. 그게 2016년도에 2조 5천억인데 지금은 건물 하나입니다. 105층 건물 하나가 5조 원이에요. 5조 원 가량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층 2개 짓는 거하고 한 개 동 105층을 짓는 것보다 한 개 동을 짓는 것이 2배 이상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2배 이상.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동 하나 만드는데 5조 원이란 겁니다. 그것도 오피스 건물. 근데 아파트에 주택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샷시 다 집어넣고 안에 지금 화장실 개별적으로 다 집어넣고 안에 자재 다 들어가죠. 거기다가 3입비치 같은 건 트위스트 건물입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거를 무슨 2조, 3조 원에 만듭니까? 할 수도 있겠죠. 부실공사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0층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70층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가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2천만 원. 중요한 건 뭐다? 하중과 횡이다. 하중과 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철근 H빔이라든가 콘크리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고층 건물 7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터파기를 지금 터파기 하고 있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파기를 어떻게 됩니까? 얼마큼 파죠? 3입비치는 희한한 우주의 논리를 만들어내요. 지하 2층만 파면 된다 합니다. 2층. 1층은 어차피 보시면 아파트 요즘에는 1층을 지상을 1층으로 만들어 봅니다. 1층. 이거를 지하를 1층, 실질적으로 1층이지만 이걸 지하로 만들어 버려요. 왜? 지하층은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만들게 되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용적률을 아낄 수 있죠. 여기 상가를 깔면 되죠. 근데 이거 지하 2층 팔아가지고 파일만 박으면 된대. 파일만 깊게 파면 된대. 자, 여러분들 건물이라는 거는 하중도 받아야 되지만 콘크리트를 깊게 파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를 파서 전면을 다 파는 이유가 뭐죠? 전면을 다 파는 이유가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파일은 하중만 받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깔아가지고 자, 그 파일에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고강도 철근을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파일만 깊게 판다. 지하층만 파면 되고 파일을 깊게 파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중이 몇 수십만 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예, 수십만 톤의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일 하나만 받았고 지탱합니까? 연약 지반을 갖고 있는 매립지에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떻습니까? 이건 자연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땅입니다. 매립지 아니고 자연 땅인데도 불구하고 70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 깊이를 보세요. 깊이. 네, 초고층 건물.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어떻게 돼? 준고층으로 간다는 겁니다. 준고층으로.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 평당 공사비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도미니크 페로지가 여기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연면적을 거기서 이제 부산시에서 이게 나온 것 중인데 나와 있던 거.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340%를 박아놨어요. 이거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이거 못 올리죠. 조합에서는 360%를 지금 해야 되지. 우리는 수지 타산이 맞다고 하는데 360 하나, 340 하나 똑같아요. 이거 공사비 문제입니다. 이거는 용적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사비. 그다음 플러스 뭡니까? 공사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거 공사 기간. 99층을 만들면서 이렇게 된 문제지. 이것에 20% 플러스 더 시킨다. 뭐 일반 분양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340 이상 해서 360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이거. 맥시멈 안 쳐줘요. 어차피 지금도 법상 용적률을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면적 기준으로 보세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하층 다 포함해서 지상층 이거를 공사비 계산합니다. 공사비는 계산을 누가 해줍니까? 조합에서 안 합니다. 이거 조합에서 자꾸 공사비를 계산 자기들이 하는데 안 합니다, 이거. 정비업체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공사죠.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에서 99층 만들겠다. 이거는 아무도 안 뛰어듭니다. 아무도. 시공사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결국에. 왜?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300피치는 조합원 평당 분양가를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회수합니까? 어차피 대출도 안 되는데.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합 보시면은 지금 연면적이 93만 1,283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으로 계산하니까 23만 1,700평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평당 공사비 뭐 작은 낮은 층도 있지만 뭐 100층 99층이죠. 이거 평당 공사비를 계산하게 되면 평균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나 칩시다. 넘어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 친다고 하면은 전체 평균으로 쳤을 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23만 1,731평 곱하기 평당 공사비 2천만 원 해보세요. 거기다가 네, 여기서 보시면은 3,000명이라는 숫자를 나누게 되면은 평당 공사비를 세대당 부담해야 될 게 뭐냐면 공사비입니다. 분담금이 아니고 가구당 평균 15억 4천입니다. 이것만 됩니까? 네, 그동안 지금 이자도 있죠. 뭐 대금 받은 이자뿐만이 아니고 조합 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주비 들어갔을 거고, 전부 다 계산해 보세요. 이주비는 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99층을 하게 되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조합의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주에서 안드로메다의 공법을 들고 와가지고 2층만 파도 된다, 뭐 7년이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이죠. 시공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주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주비. 결정적인 것은 네, 이주입니다. 이거 7년. 자기들 그래 7년이나 칩시다. 자기들이 말하는 7년이나 칠게요. 보통 3년 걸리죠. 아파트. 38층, 40층 3년 걸립니다. 7년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이주비 감당됩니까? 누가 대출해 줍니까? 이거.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이미 다 초과 있는데. 안 되죠. 조합원 문제가 다 초과 있는데. 이미 멸실됐잖아. 나대진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2개 층밖에 없지 않느냐.
자, 이 두 개 축 때문에 뭡니까? 입주가 안 된다는 거야, 입주가. 기다려야 되겠죠. 나머지 동들, 요 동들이 있을 겁니다. 요 동들, 4개 동, 작은 동들, 뭐, 이거는 40중, 50중, 60중, 이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완공됐어. 준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이제 건물이 완공됐어. 그러나 나머지 동 2개는 어떻습니까? 이 완공이 안 됐죠. 입주가 안 되죠. 이자 계속 늘어나죠, 이자. 왜? 대출받은 거 계속 이자 내야 되니까, 조합에서. 감당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시공사 입장에서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위피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네, 조합원 분양가를요, 이건 어떻게 돼? 8천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한 8천 정도 해야 돼요. 그럼 83, 24, 한 30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 84제곱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를 30억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례율을 더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70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만 24억, 25억 정도.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제 압구정 같은 건 하겠다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높은 84제곱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84제곱. 예. 84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겠죠. 3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좀 대지 지분 높은 거,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3구역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라도 다 다릅니다. 층하고 대지 지분이 다 달라요. 딱 2억 정도. 네. 이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99층 안 갑니다. 왜? 99층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구정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대출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합원 분양가라는 겁니다. 멸실이 되고 나면 이주비부터 분담금까지. 나중에 완공이 돼서 분담금 다 내겠다. 은행에 대출 안 됩니다, 이거. 시공사 이렇게 안 해줍니다. 왜? PF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장은 현명하고 투자자들도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위피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열 배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업성과 분양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공사기간입니다. 공사기간. 공사비 다 끌어와서 지금 맞추겠다?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기간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에는 조합원 분양가를 맞출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공사기간을 맞출 수가 없다. 99층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